그 다음에 제가 비리 수사의 완성은 구조적 비리 규명에 있다라고 해서 뇌물죄 수사 방법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얘기입니다. 뇌물죄 찾으려고 장부 압수수색하고 입에 의존하는 수사, 그거는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의존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그건 단속이죠. 술집에 위법 사실이 있고 거기 가서 누가 신고해서 가서 들어오는 거 그걸 단속이라고 하지 그걸 수사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능범죄수사팀이나 이런 경찰 같은 뭐 특수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나마 소수의 인원이 했던 것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경력의 반 이상을 특수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보는 눈이 습관이 돼 있었던 겁니다. 누가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이거 이상한데 싶어서 제가 그냥 규명하고 들어가서 사실 다 밝혀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인지 파트에 계시니까 자 제발 아까 그거 찾지 마시고 압수수색 힘들게 영장 청구하지 마시고요. 다 공개돼 있으니 갖다 놓으시되 업무상 배임이나 부진정 신분범으로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의 범죄에 가공해서 하면 부진정 신분범으로 아주 공범관계 엮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업무상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구속영장 받는 데는 금액이 더구나 다 특경법입니다. 웬만하면 다 피해액이 몇십억씩이니까요. 그래서 영장을 받아 놓으시면 그놈도 돈이 많아서 금방 유명한 변호사 사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폴리바게인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요? 뇌물 수수는 특가법이 있지만 그놈의 장부에서 어떻게 뇌물을 찾냐고요. 얘 진술만큼 얘가 갖고 있는 자료만큼 정확하게 어딨겠어요. 서부에서도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방법을 알려줘도 계속 제보에 의존하고 천장에 가서 어디 가서 그 비장 장부 숨겨놓은 거 그걸 갖고 와서 했어요. 다행히 그 저기 한 놈이 배신해줘서 회사에 있는 놈이 언제까지 그 수사할 거냐고요. 지가 스스로 갖고 와서 훨씬 쉽게 수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왜냐?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 변호사가 오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특가법은 3천만 원 이상이면 되고 5천만 원 1억 가중처벌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물 공여는 특가법이 없잖아요. 싸잖아요. 5년 이하 징역인가 그렇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 너는 뇌물 공여로 가고 얘 어차피 특강법은 한 놈이면 되지 너는 뇌물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쪽의 변호사도 당연히 그걸 주문할 거고 본인도 하루 저녁만 깜빵에 갔다 오시면 당연히 지 스스로 나갈 길을 선택하지 특경법 배임죄 공범으로 걸려서 말이 공범이 주범이잖아요. 지가 제안해서 이런 가짜 계약 제안하고 돈을 빼먹었고 이익도 다 이놈이 가져갔으니까 이 건에 관한하는 주범이잖아요. 조합장이 오히려 종범이지. 그런데 뇌물죄는 나오지도 않고 압수수색 별도로 하고 있고 정보에 언제까지 의존할 겁니까? 기소할 때 송치할 때 특가법 빼고 뇌물 공여로 하고 범죄 완성도를 높여야 되겠죠. 구조적인 걸 밝히려면 결국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입법적인 배려로 뇌물 공여죄를 수사를 하기 편하게 해서 뇌물 공여는 특가법을 안 만들었잖아요. 뇌물 수수만 특가법이 있지. 그럼 여러분은 수사하시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수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익히면 수사 방법도 쉽고 결론까지 전체적인 총체적인 비리를 밝히는 데는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다 안 오셨는데 팀원들이 좀 나눠서 같은 팀에서도 나눠서 이렇게 나는 내가 한 두 가지만 나는 집중적으로 조사할게. 그러면 너무 쉽다. 돌아가면서 그래서 한 팀이 딱 완성도 있게 맞추면 대신에 조합마다 여기는 전체를 다 소개했고요. 조합마다 뭐 이 중에 10개가 있는 데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바보도 등급이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맛이 간 놈이 있고 간혹 왔다 제정신 왔다 갔다 하는 놈도 있고 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비리의 정도가 심한 데가 있고 비교적 그래도 조금 덜한 데가 있고 가지수로 따집니다. 금액으로 따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부분은 이 분야에서는 제가 조합원 설명할 때 자꾸 이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전국 1등 아니면 이 비리는 전국 1%만 있는 거 상위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CM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CM 모두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좀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여전히 떠들고 있고 이 사람 모셔가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넷 찌라시 언론사들이 빨아주는 바람에 제가 비속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바람에 그 사람이 스타인 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저기를 한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대중들에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40 몇 억인가 뭐 분양가인데 30 뭐 8억인가 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이 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중국의 어떤 부호가 이거를 150억에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답니다. 근데 조합원들 말에 의하면 원래 분양가보다 싸게 가져갔는데 무슨 성과금이 있다고, 성과금은 여기서도 이미 챙긴 거다. 그런데 소송에서 또 100 몇 억을 가져간다. 억울해 죽는다고 자기들은 떠들고 다닙니다. 근데 묘하게 이놈들은 저한테 잘 안 찾아옵니다. 2013년도에 다원 수사할 때 찾아왔었는데 강남 사람들의 특징이 그때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앞에 안 나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는데 지금 각 언론사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너무 많이 뜨고, 그리고 본인이 엊그전에 신반포 3차에서 내가 조합장도 다 만들었고 내가 개입했다고 스스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뭐 하고, 그래서 대우건설이 뭐 명예훼손을 고소하고 뭐 지금 언론 기사 보시면 있는데 언론사에서 되게 관심은 있는데 명예훼손 당할까봐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리기 때문에 명예훼손, 제가 명백하게 계약서도 갖고 있고 이 회사가 언제 건설기술진흥법에 등록했는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서 이때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었고, 위반이라는 얘기는 그 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문제는 그 행위로 인해서 가져간 돈은 62억이니까 특경법 아니겠습니까? 아직 공소시효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범죄가 완성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아류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원조부터 처벌을 받아야 앞으로 그 아류들이 빨리 접고, 또 새로운 누군가는 그 방면에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조합장은 이미 많이 어떤 인연으로 잡아놨는데 이제 종목만 늘리면 되거든요. 얘가 이 종목 만들어내면 나라고 그 종목 못하겠느냐. 왜요? 아무 기술 인력도 필요 없고 제목하고 돈만 있거든요. 산출 근거도 필요 없고. 2014년도에 수해방지 대책 용역 그대로 다행히 요즘은 잘 안 보여서 좀 안심합니다만 왕실 3구역에서 그래도 2014년도에 거기서 수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는 수해방지는 하면 걸려 이렇게 제설대책 뭐 이런 거 그나마라도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계약서 보면 재밌습니다. 왕십리 3구역에 밭이 어디 있다고 어디서 계약서를 베껴오다 보니까 밭고랑에는 비닐을 덮고 무엇이 어쩌고 막 이렇게 계약서 내용이 나옵니다. 밭이 어디가 있어요? 왕십리 3구역에. 재개발 지역에. 그런 계약서로 돈이 나갑니다.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계약서가 너무 재밌는 계약서들 많습니다. 돈을 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작물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수도전기가스 갖고, 과거에는 이것도 수도하는 회사 따로 있고 전기하는 회사 따로 있고 가스하는 회사 따로 있었습니다. 얘들은요 일반 단종도 아니고 이런 애들은 전기공사업 면허가 따로 있고 통신공사업은 통신공사업 면허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단종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사이트도 그 조서에 다 소개해놨습니다. 이런 면허도 없는 애들이 이 공사를 했다고 설치됩니다. 실제로는 그 회사가 이거 안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는 다 나눠서 가져갔어요. 세 가지를. 왜냐? 업종이 너무 다르잖아요. 전기 만지는 놈이 물 만지는 놈이 수도 안 만지고요. 아니 수도 만지는 놈이 물 만지는 놈이 전기 안 만지고 전기 만지고 수도 안 만져요. 왜냐면 워낙 업종이 달라요. 또 수도 만드는 놈이 가스를 만진다 해보십시오. 업종이 워낙 달라요. 특성이. 그런데 요즘은 한 놈이 이걸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을만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살짝 잽을 때려봤는데 수사기관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 놈이 세 가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 중에 전국에서 그거를 광주 가서 그렇게 설명하고 했더니 광주지검이 구속을 했는데 조합장이 가서 제가 그 연락해서 내가 가서 진술을 좀 해준다 해라. 그 업체에 대해 잘 안다. 했더니 내가 유튜브 보고 그렇잖아 다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겨우 한 달에 업무방해를 해놨어요. 바보 같던데. 그래갖고 제가 막 떠들고 다녔던 그 조합들을 다 자진해서 계약 해지하고 다 용역비 돌려줬어요. 그래갖고 보석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수사를 그따위로 해놓고. 제가 매번 하는 얘기야. 제발 살인범을 절도죄로 기소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근데 그 업체가 재밌는 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업체가요.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업 종목이요. 136가지가 됩니다. 항공기만 못 만들고 다 만듭니다. 배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뭐 레저 산업부터 시작 잠수함 뭐 다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또 자회사도 있어요. 사업 종목이 똑같습니다. 그걸 그런데 야 여기서 다원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원 출신입니다. 철거 회사 그 유명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종료 법무사들한테 두 놈한테는 그 등기부등본을 보내줬습니다.
법인 등기로 오는 고객들이 지가 법인 등기 하러 와서 한 두 가지 종목 쓰고는 못 써요. 법무사한테 맨 얘기하거든요. 몇 가지 그냥 구색 맞추기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하실 건데? 원래 주종목. 이미 써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종목이 몇 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그럴 때 그놈 등기부등본 딱 주고 여기서 골라 잡으세요 하면 다 있어요. 그 안에.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종목이 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양 덕현주구에서 지작물 철거 아까 39억 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조합원들 자꾸 흔들고 회의매고 이거 가짜라고 했더니 전액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대신에 광주 쪽에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수천억을 해놨는데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광주 쪽에 지분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나눠 먹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회에 그놈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런데 이왕에 만났으니까 물어보자. 내가 사실 네 등기부등본을 법무사 한 두 사람한테 보내줬다. 법무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비행기 빼놓고는 다 만들대. 이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현대그룹 거 등기부등본 베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체 현대그룹이 배도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현대전공 기차도 만들고 다만 항공기는 안 만드는 거 맞습니다. 현대항공은 없어요. 현대그룹 거랍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너무 허무했는데, 왜냐면, 야, 이 사업 종목 130 몇 개를 생각하는 놈이면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일 먼저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그때 현대건설 거 베꼈다 해서 좀 힘이 빠졌는데, 법무사들이 내가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와, 진짜 여기 모든 게 다 있네. 여기서 골라 잡으라면 되겠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를 어느 수사기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해줬네요. 사기가 비즈니스가 될 수는 없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방어 능력이 없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가 쉬는 시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제 얘기만 한 건 아닌지 아무튼 공감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 제 얘기가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겠나요? 어떠나요? 여러분들 하도 반응이 없으셔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